채권 추심 맡기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성공보수라고 하면 못 받으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300만 원 채권인데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혹시 이런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임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채권 추심을 맡기면 보통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채권 추심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기준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선불로 내는 비용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수십만 원부터 시작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당연히 수백, 수천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통상 20% 내외입니다. 물론 15%, 25%인 경우도 있겠죠. 1000만 원을 받아 냈다면 200만 원을 수수료로 내는 방식인 거죠.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지만 시장 평균은 15%에서 25% 내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령상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선임 전에 반드시 수수료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공보수 방식이면 돈을 못 받으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성공보수니까 못 받으면 돈 안 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립니다. 성공보수 자체는 실제로 회수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소송을 한다면 착수금 그리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각종 비용 등이 이러한 실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별도로 내셔야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아무 재산도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성공보수는 없지만 착수금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는 당연히 이미 나간 돈입니다. 못 받아도 이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액이면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합산하면 회수 금액보다 당연히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착수금 100만 원과 인지 송달료, 각종 성공보수까지 나오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 심판 절차나 지급명령 신청을 당사자가 직접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완전한 선임보다 만약에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서면 작성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 작성은 전문가가 하고 출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채권 출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마다 실력 차이가 꽤 납니다. 채권 추심은 단순히 소송 앞 단계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는 생각은 뒷단계에서 더 신경을 쓸 것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채권 추심 사건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소송 경험만 있는 변호사와 집행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가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설명을 대략적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총액만 말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 단계까지 포함된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만 수임하고 집행은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아오는 뒷단계, 집행 단계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별도 계약이면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전문가에게 맡겨도 될까요? 네, 됩니다. 오히려 이 방식을 추천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은 양식만 잘 처리를 하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무료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소송, 예를 들어서 사행위 취소송이나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먼저 처리하시되 전문가가 꼭 필요한 단계에서 활용을 하시면 비용을 상당히 줄이면서 제대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 수수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거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문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변이었습니다.